안녕하세요. 부동산 키워드 박하연입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인데요.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지정했습니다. 집값이 뛰었단 이유였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진짜 안 그래도 바빴었는데 정부가 또 이상한 정책들을 또 발표하면서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지며 이래저래 더더욱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지정을 했습니다.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뭐고 왜 지정이 되었다가 또 왜 해지가 되었고 그 이유와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누구한테? 즉 관한테. 일반적으로는 구청한테 보통 받게 되는데 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주택을 거래하는데 토지가 아니잖아 라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 그 주택에 부속되어 있는 토지 지분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다라는 개념으로 갖다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갖다가 이제 확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거래 허가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 자체는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개발 계획을 발표함에 있어서 임의적으로 매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이걸 도심지에다가 사실상 편법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지정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는 실사용자들만 살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토지다라고 하면 진짜 작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실사용할 사람, 근데 우린 주택이다 보니까 실거주할 사람들만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토지거래 허가제의 첫 번째 요건, 즉 일명 전세를 낀 갭 투자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사항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 역시도 만만치 않게 중요한데 다주택자가 매수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무주택자가 사는 게 원칙이고 1주택자 같은 경우도 처분 조건부로 움직였었을 때 보통 허가를 내주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너네들 이 주택을 실제로 쓸 만큼 너 무주택자야? 혹은 여기 실제로 거주할 거야? 라는 부분을 체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보통 이런 토지거래 허가제로 인하여 이제 피해를 받는다라고 말하기엔 좀 그런데 일단은 가수요가 붙기는 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실제 거주하기가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지방에서 원정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실거주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의 매수 수요를 차단시키는 효과. 그리고 우리가 실거주할 만한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오래된 주택들 같은 경우는 거주 환경이 매우 열악하죠. 그렇다 보니까 해당 지역의 실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매수들도 사실상 차단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왜 지정했었냐라고 하게 되면 사실 지정한 지는 벌써 한 5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5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에 지정을 했었다가 지금 오세훈 시장 와서 좀 해제가 될 줄 알고 기대를 했었지만 역시 현 시장 체제에서도 그대로 유지를 해왔었죠. 그런데 정답은 오 시장님만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즉 2025년도 2월 10일자로 해제한 이유는 아무래도 조기 대선 때문이 아니겠냐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표심을 얻으려고 한 건가요? 그러면? 정확합니다. 12월 달에 이제 탄핵 이슈가 막 돌면서 조기 대선이 실행될 수도 있다라는 말들이 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된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다들 보수표가 높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 시장께서 이제 조기 대선 나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 당내 경선부터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표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기보다는 일단은 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조금 웃겼었던 게 작년
8월 달만 하더라도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 생각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해오다가 오히려 확대 지정하겠다는 말도 그때 당시 있었거든요. 근데 2월 달에 전격적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그동안 강남에 들어가고 싶었었던 매수 대기 수요자들이 이제 사실상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폭발하기 시작한 거고 한 달 사이에 진짜 반포 압구정은 최소 10억 이상씩 다 올라갔을 정도로 다 뛰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잠실부터 시작해서 대치동이라든지 기본적인 강남 권역들은 다들 5억 이상씩, 핵심 지역들은 10억 이상씩 뛰어 올라갔었고 이게 너무나도 폭등을 하고 일명 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옷소공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쏘아올린 공 맞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난소공과 같이 네. 옷소공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난감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부동산 폭등은 오세훈발 폭등이다라는 말들이 나오자마자 그냥 고민하다가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 근데 여기서도 또다시 기존에 풀었었던 데들만 그대로 재지정한다라고 하면 분명 또 누군가는 아니 또 반포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왜 반포는 안 묶냐라는 식으로 얘기 나올 것 같아서인지 강남 3구랑 용산구까지 4개구 전역을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강남 뭐 최대치를 지금 찍었다. 뭐 한 달 만에 4억 정도 올랐다 했는데 실상은 더 높게 올랐네요. 그럼요. 지금 이미 실거래가들이 국토교통부에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 네. 근데 현장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금액대들은 더 높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항들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은 됐었지만 이 실거래가 신고 같은 경우는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도 어디 뭐 신고가 몇 억 갱신 막 이런 식의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가격 상승에 대한 여파는 우리가 이제 지켜보면 이제 통계로도 나중에 나오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시에 그러면 이제 갭 투자를 못했다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봐서 집값이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쉬울까요? 왜 오를까요? 왜 올랐었는지를 물어보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올랐었던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갭 투자가 가능해지니까 올랐다라고 하기보다도 이제 심리를 건드렸다라는 게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 12월 달에 그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비상계엄이 터지고 탄핵 정국으로 가면서 아무래도 모든 이슈들이 정치 사회적으로 다 흡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맞나라는 약간 조금 알쏭달쏭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아마 아나운서님께서도 비슷할 거예요. 네. 분명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사람이 부동산 더 떨어진다 했는데 2월 때가 아니라 폭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애초에 사람들이 매수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와 같이 부동산 가격 올라갑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떨어집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게 되면 조금 누구 말이 맞나 조금 헷갈리잖아요. 더군다나 또 이 시국에 이게 맞나라는 생각과 하면서 지금 막 다들 시위하고 나가고 이런 와중에 사람들이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었는데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줬대.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이니?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사실상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 곳들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해제한 곳들뿐만 아니라 이미 반포, 압구정 이런 데들은 작년부터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더 많이 올라간 것은 오히려 지금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 그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효과가 그게 사실상 트리거가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이죠. 그 트리거가 된 걸 보고 오세훈 시장도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재지정을 한 거잖아요. 이 재지정으로 인해서 매수자들의 구매가 당분간은 어려워질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인근 지역에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상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이 너무 섣불렀다라고 봅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오세훈 시장의 정치 생명이 끝난 게 아니냐라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조심스럽지만
아니 이게 본인 자체는 시장을 넘어서 대통령까지도 이제 생각하는 실제로 이제 대선 발언까지도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본인이 정책적인 생각이 있었으면 밀고 나갔어야 됐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할 때 서울시가 뭐라고 발표했었냐면 과도한 규제 완화, 사유재산권 침해 요소를 이제 해결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럼 뒤집어서 보면 사유재산 침해를 이제 해도 된다라는 건가가 되잖아요. 아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사유가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제 막기 위해서 해소하려고 푼 건데 그럼 다시 재지정, 그것도 확대해서 재지정한 거는 그냥 강남 3구랑 용산구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로 되묻고 싶거든요. 말로 보면 또 그럴 수가 있겠네요. 아니 서울시 한 달 전 발표 자료를 그대로 그냥 반박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사실상 이제 정치적인 소신이라든가 하다못해 모든 발표가 나왔을 때도 조금 지켜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한 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핵심은 그러면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래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보자니 아까 얘기했던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한 것만 올라간 게 아니라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애초에 매수 심리가 이제 불타 올라가 된 거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강남 3구랑 용산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그럼 바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근 지역으로 갔다가 풍선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냥 매우 크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발표가 나온 즉시 그날 당일부터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에 매매 계약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핵심 지역들 마포구 같은 경우는 아현동 그리고 성동구 같은 경우는 옥수동, 성수동 이런 곳에서 신고가들이 지금 막 터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강남만의 일이 아니라 이제 강북으로도 이제 번지게 된다. 안 그래도 불난집에 부채질을 넘어서 기름을 끼얹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눌렀는데 오히려 옆쪽으로 퍼지는 풍선 효과가 나서 그 옆쪽도 다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확대되면은 전세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게 조금 안타까운 얘기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명함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너는 진짜 실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전세 놓고서 왜 갭 투자를 해? 일부 사람들은 갭 투기라고 말하기까지도 하는데 근데 이게 갭 투자든 갭 투기든 간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따지면 매수를 한 다음에 전세를 공급해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내 집 마련을 했었으면 그냥 내 집에서 살면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무주택자야. 무주택자를 가정하면 전월세를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누군가 전월세를 공급해 줘야지 내가 거기 그렇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아무도 전세를 안 놔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떡해요? 뭐 어떡해요? 월세 살든가 전세 금액을 더 비싼 금액에 들어서 살든가 이거밖에 없는데 네. 지금 강남 3구랑 용산구 같은 경우는 갭 투자를 하지 말래잖아요. 그럼 무조건 실거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건 전세 공급이 없겠죠. 없겠죠. 그럼 전세 금액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네. 그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일장일단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전세 제도라는 게 집값을 상승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전세 제도가 없어져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그걸 반문해 볼게요. 아니 전세가 좋으세요? 월세가 좋으세요? 일단 월마다 돈을 안 내니까 전세가 좋죠. 당연히 내 주거 비용의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전세 때문에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뭐 다 월세 내는 사회가 되든가 아니면 무주택자들은 그냥 월세 열심히 내는 거고 내 집 마련 해서 그냥 들어가든가 양자택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 같은 경우는 전세 제도가 없거든요. 애초에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이제 유일무이한 전세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뭐 대한민국에 전세제도가 있어서 매가가 올라가는 게 더 크다라고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외국은 전세제도 없는데 집값이 싸냐? 반문해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외국은 월세 수익률이 엄청나게 이제 높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가 있어준 덕분에 월세도 저렴하다라는 건데 전세라는 강력한 대항마가 없어지게 되면 월세도 더 높게 납부해야 되는 사회가 올 것이다 해서 이게 뭐 전세를 죄악시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건 전세 없는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전세를 그래도 살고 싶은 사람은 더 높은 전세를 지불해야 되고 아니면 월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 아니면 내 집 마련하든가 이런 양자택일로 내몰려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네요.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사실 집값 하면 아파트를 가장 많이 떠오르게 되잖아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아파트만 포함하는지 아니면 뭐 빌라, 단독주택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지 궁금하네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파트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대상이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빌라나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은 사실상 제한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파트만 미친 듯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묶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되짚어서 반문을 해보면 사실 아파트가 좋다라는 거를 다시금 알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서울 집값이 비싸요, 비싸요, 비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하게는 서울의 아파트가 비쌉니다. 서울의 빌라는 안 비싸요. 실제로 KB 통계를 한번 보게 되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12억입니다. 물론 12억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해 보면 별로 없지만 이제 그러면 빌라 평균은 얼마냐? 얼마예요? 3억 3천만 원밖에 안 합니다. 엄청나게 차이 나네요. 네. 물론 뭐 이 빌라 3억 3천도 어디 있어라고 하게 되면 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역세권의 빌라들은 훨씬 더 비싸지만 평균값이니까.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라는 것도 12억이면 저기 노원구 가야 이 12억 매매 금액들이 나오거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면 노원구의 그 30년 된 구축도 뭐 이제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뭐 10억에서 12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2억이 평균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애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거로 바라보는 대상 자체가 그래도 역세권에 있고 가능한 구축보다는 신축이고 또 나홀로 아파트는 다 안 보고 주거 환경이 좋은 데들을 본다. 사실상 허들이 평균보다 위다라는 걸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다시금 정리해 보면 다들 서울에 아파트를 가려고 하는 거지. 서울의 빌라 가격은 사실상 안타까운 얘기지만 전세 사기의 대부분이 오피스텔이랑 빌라에서 터졌습니다. 아파트는 역전세는 난다 하더라도 경공매로 쏟아지진 않았어요. 왜냐? 그냥 전세금을 갖다가 돌려준다 하더라도 내 아파트를 지키는 게 재산적인 가치가 더 있으니까.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역전세 5천만 원 맞았다 하더라도 그 5천만 원조차도 내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 경매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이걸 규제를 거꾸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미 강남 3구랑 용산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자 투기거래 지구였었고 그리고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강남 3구랑 용산구의 아파트를 규제했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뭘까요? 제발 강남에 아파트 좀 사지 말아줘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왜 사지 말라고 할까요? 그게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사는 거고 그 주택만 올라가서 그런 거다 보니까 그럼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서 강남 3구의 빌라가 기회인가? 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 아파트를 사셔야 되고 오히려 내가 강남 3구랑 용산구를 못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풍선역구로 마포구나 성동구로 올라갔다 했지만 여기서도 아파트가 올라간 거고요. 여기서도 구축 아파트는 잘 안 올랐어요.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올라간 거고 이런 식으로 찾아 나서야 되는 거지. 괜히 막 이상한 나는 역발상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하면 왜 내가 투자해서 돈을 못 벌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좋지 않을까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위치도 중요하지만 아파트인 게 정말 중요하다. 요즘은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반복을 했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내놨더라고요. 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새롭게 나왔다기보다는 원래 있었던 규제인데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들 아까 말한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도 뭐 그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는 좀 더 옥죄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풍선 효과로 해서 마포구나 성동구나 강동구나 이런 데로 퍼져나가면 조정 대상 지역도 확대 지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엄포도 놓았어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상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그냥 미봉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봉책이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애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 안 됐다라고 해가지고 집값이 올라간 게 재지정을 했다라고 해서 그런 매수하려고 하는 심리가 바로 꺾일까요? 아니요. 그냥 나는 내 집 마련을 결심했어. 그럼 살 수 있는 데가 어디지? 하면서 다른 데 찾아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대표적으로 압구정을 들 수가 있는데 압구정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비싸거든요. 그 압구정이 물론 위치는 좋고 나중에 재건축 완료 후에는 진짜 100억대 단지라는 얘기들도 나오지만, 근데 지금 시점에서 실거주하기는 매우 불편하거든요. 주택도 오래됐고 주차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주를 하면서도 그걸 매수하는, 몇십억씩 주면서, 그냥 몇십억 정도가 아니라 60억, 70억씩 주면서 매수하는데, 근데 그 돈을 갖다가 주면서 내가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억눌러 놔도 그래도 사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원인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주택자 규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일명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이런 얘기들은 들어보신 적 있으죠? 많이 들었죠. 강남에 한 채를 사는 게 다른 데 10채 사는 것보다 낫다. 맞습니다. 그게 세금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한 거예요. 내가 지방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 채 다 팔아도 강남 한 채를 못 사. 근데 강남 한 채는 실수요자라고 하면서 세제 혜택도 주고, 대표적으로 내가 양도 차익이 20억이다 라고 해도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그리고 12억 초과분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오래 보유하고 거주하고 하면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1주택자는 그렇게 혜택을 주면서 다주택자는 오히려 징벌적 과세를 줘요. 너 다주택 적폐 아니야? 왜 그렇게 주택을 초과 수요를 하고 있어? 너 때문에 무주택자의 집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괴롭히고 있죠. 그러니까 지방에 여러 차례 가지고 있더니 세금만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양도세 중과, 종부세 중과, 취득세 중과 이러니까 손발이 묶여버리네. 그냥 이럴 바에는 다 팔아버리자. 그냥 지방 다 팔아버리고 서울에 한 채 사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고,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원정 투자 비율이 역대급이에요. 지방 사람들이 지방을 다 던져버리고서 서울을 매수하고, 그러니까 서울 매수자의 이제 4명 중에 1명, 즉 25%는 외지인들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 외지인들이 내가 그동안 살아온 터전이 싫어서 다 처분하고 서울로 가는 걸까요? 아니죠. 서울을 사는 게 나에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정확합니다. 왜냐면 내가 지방이, 예를 들어서 이 지방이라는 게 진짜 무슨 시골 이런 게 아니라 광역시들조차도 지금 미분양 장난 아니거든요. 서울은 경쟁률이 뭐 몇백 대 1씩 뜨고 그것도 고분양가다라고 하면서도 너도 나도 받고 싶어서 안달복달하고 있는데, 지방은 우리가 신축 아파트가 좋아요라고 했지만 지방 신축 아파트 제발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 할인 분양하고 각종 경품 행사를 하더라도 아무도 안 받아요. 왜 안 받겠어요? 받아봤자 짐덩어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짐덩어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항들을 해소를 시켜줘야지. 예를 들어 지방에 내가 뭐 부산에 직장이 있든 대구에 직장이 있든 뭐 아니면 광주에 직장이 있든 그냥 내 지역에서 소비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유 우리 동네는 끝났어. 하다못해 부산 같은 경우도 자조적인 말로 노인과 바다라는 말들도 하잖아요. 아니 부산은 끝났어. 뭔 제2의 수도야. 이제 인천한테도 밀리는 것 같아. 실제로 그런 통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 버리면 그냥 빠르게 수도권으로, 서울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런 환경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자꾸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상 그냥 지방 던져라, 서울 가라 라고 만드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다주택을 더 규제한다 라고 하면 그냥 더더욱 빨리 지방 파시고요, 서울 사세요, 똘똘한 한 채 가세요, 제일 좋은 거 한 채 어딘지 아시죠? 그냥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이 지금 당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인해서 실거주자만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눌려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나는 실거주를 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뚫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이 오히려 강남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근데 나는 실거주가 어려워라고 하면 적어도 다음에 움직일 곳이 어딜까? 마포, 성동, 강동.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광진구, 동작구. 그 다음으로는 서대문구, 동대문구. 이런 식으로 갔다가 계속적으로 퍼져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예산선에 맞는 투자가 어딘가 빠르게 지금 생각하면서 실제로 많은 대기 수요자들이 매수를 알아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그냥 정부는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모르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했습니다. 갭 투자 이제 안 되니까 괜찮을 거예요 라고 하면 분명 이제 마포 성동구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조정대상 지역 다시 묶는다는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 들으면 조정대상 지역 묶일 수 있으니까 사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조정대상 지역 묶이기 전에 빨리 사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표적인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효과가 일단 조정대상 지역 묶이게 되면 취득세가 이제 규제가 들어갑니다. 내가 1주택자인데 두 번째 주택을 산다라고 하면 비조정대상 지역이면 그냥 일반 취득세율 1.1에서 3.5% 취득세율로 가는데, 근데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순간 무조건 8.4%, 세 번째 주택을 사는 순간 12.4% 취득세 중과가 붙어요. 그럼 뭔가 취득세만 억 단위로 납부하게 되면 뭔가 살 수가 없게지는 그 거고요. 전에 빨리 사고 싶네요. 그렇죠. 듣기만 해도. 빨리 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과세 같은 경우도 비조정대상 지역일 때 취득했다라고 하면 실거주를 안 하고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돼요. 근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내가 취득을 했다. 그렇게 되면 실거주 2년을 해야지만 비과세가 돼요. 그러면 사실 아나운서님도 내가 현금이 다 있어서 그 10몇 억짜리를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인터뷰하고 해서 번 소중한 내 돈 한 6억 정도가 있어요. 6억 정도로 그렇다 해서 내가 20억짜리는 못 사고 한 15억 정도 되는 주택에서 전세를 끼고서 내가 샀다. 그러면 사실상 전세 금액을 빼주지 않는 이상은 실거주를 못 하잖아요. 못하죠. 진짜 소위 말하는 갭 투자를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5억, 6억으로 살려고 하면 빌라밖에 못 사다 보니까 그냥 그래도 나 아파트 사고 싶어 해서 아파트를 샀더니 그러면 세후 수익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양도차익이 1억이면 세금 한 2천만 원 정도 내고요. 양도차익이 3억이면 1억 정도가 세금이고 5억이면 2억 내야 되고요. 그리고 양도차익 10억이면 4억 넘게 납부해야 돼요. 이거 꽤 크네요. 네, 그런데 이걸 비과세 요건에 만족했다라고 하면 세금이 팍 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실거주 요건을 피하는 게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조정대상 지역일 때 사야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더더욱 지금 빠르게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서울의 아파트의 구매 심리를 더욱더 자극시켰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앞둔 지역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영향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게 됩니다. 우선 재건축 같은 경우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강남 상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가 대상이다 보니까 꼭 아파트를 내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도 일단 자금 때문에 실거주가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실거주를 하려고 했어. 근데 여기서 난 돈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도 이 오래된 아파트에 실거주하기는 좀 싫어. 3, 40년 된 주택에 녹물 나오고 주차 힘들고 여기 내가 꼭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투자로 매수하고는 싶은데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은 주택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재건축들은 진짜 압구정처럼 그래도 압구정 이런 곳이 아닌 이상은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도 이미 강남 상구랑 용산구 이런 데들 보다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미 지정된 곳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잠실동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었지만 잠실동에 있는 재건축 지역들은 그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거든요. 예를 들어 잠실주공 5단지, 그리고 잠실 우성, 그리고 아시아선수촌 이런 곳들은 애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린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재건축 단지들이 안 좋아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 단지들 애초에 뭐 풍선 효과고 나발이고 그냥 애초에 풀린 적도 없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 웃고 있어요. 엘리트 가격이 뭐 30몇 억?
그러면 우리 주공 5단지가 더 낫지 이러고 있었다가 토지거래구역 다시 묶이게 되면 똑같은 토지면 차라리 우리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단지도 있다 보니까 네. 그게 일반적으로는 재건축 단지들이 안 좋을 거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인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재건축 단지들은 이미 토호지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규제 지역은 핀포인트로 해야 그 효과가 있거든요. 해당 지역들만 콕콕 집어서 규제를 해야지 그 규제 효과가 큰데, 이렇게 광역화해서 지정해버리면 뭐 여기도 토호제고 여기도 토호제고 그러면 뭐 그냥 뭐 똑같이 토호제 어쨌든 뚫어야 되면 더 좋은데 난 그래도 신축 받고 싶어, 한강뷰 보고 싶어 하면서 좋은 재건축 단지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반포가 토호제가 아니다 보니까 압구정이 엄청나게 눌려 있었었는데 네. 반포도 토호제야. 그럼 압구정 입장에서는 이거 호재인가요, 학제인가요? 호재죠.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우리는 규제가 풀린 적도 없었어. 네. 어쨌든 우리는 똑같은데 남들이 묶였어. 그러면 실제로 여의도나 목동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그냥 여의도 주민들은 꼬숩다. 야, 너네도 한번 토호제 빔을 맞아봐라. 그냥 이렇게 웃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오히려 여의도 목동 입장에서 똑같은 토호제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한테 호재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1차원적으로는 재건축은 악재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아이러니하게 이미 강남권역에 재건축된 토지로 기지정돼 있었어요. 이거는 그럼 반대로 잘 생각하면 이거 호재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재개발이 진짜 호재입니다.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아파트가 대상이라 했잖아요. 네. 근데 재건축은 보통 아파트가 이제 허물고서 다시 지을 때 이제 재건축들로 가는 건데, 재개발로 가는 애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빌라, 단독주택, 다가구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재개발 지역 같아 보이지만 재건축 가는 데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빌라 지역대들은 기본적으로 다 재개발이다라고 인지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빌라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라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나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니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해당 지역들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남 3구랑 용산구의 중에 유명한 재개발 지역이 있어요. 바로 한남뉴타운이죠. 네. 한남뉴타운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강남 쪽에 이제 정확하게 강남 권역이라 말하거든요. 네네. 용산구 같은 경우도 사실 강남 뺨치기 비싼 곳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내가 투자하고 싶어. 근데 재건축은 실거주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이 오래된 아파트에 실거주를 해야 되나? 라고 하는데 재개발은 여전히 갭 투자가 가능하네? 재개발로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발표가 나와서 한남뉴타운 거래가 막 불티나게 되고 있고 가격이 그냥 수억 원이 또 한순간에 또 뛰어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재지정으로 집값이 정말로 안정화가 될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네.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아마 아실 거예요.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문이나 전문가들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과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어요. 당장 이번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한다라고 발표하다 보니까 당장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급하게 가격 호가를 낮추면서 매도한 곳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잡은 사람들이 사실상 승자죠. 왜냐? 계속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좀 잘못된 게, 우리가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씀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강남 3구랑 용산구가 지정되게 되면 대표적으로 마포 성동구가 이제 가격대가 올라갈 거예요. 네. 근데 마포 성동구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 돈이면 잠실 가지라는 얘기가 또 안 나올까요? 아니 뭐 옥수동 가격이 계속 올라가, 안현동 가격이 계속 올라가, 근데 잠실은 토호제 때문에 좀 눌려 있어. 그럼 격차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다시 나는 잠실 가고 싶어 하면 잠실로 점프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 잠실동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었었을 때 우리가 잠실하면 대표적인 대장단지 해가지고 엘리트레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엘리트레까지는 잠실동인데 즉 파크리오는 신천동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사효과로 갔다가 팍 올랐는데 파크리오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돈이면 엘스 사지, 이 돈이면 리센츠 사지라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처음엔 눌려 있다가 격차가 이렇게 좁아지니까 다시 이제 엘스 리센츠가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즉 단기적으로는 주춤할 수 있게 할 수는 있어도 결국은 해당 사항이 가격을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시키는 데는 효과가 없다더라 라는 게 이미 시간이 증명을 해줬었던 거고, 이 부분이 다시금 지나가 보면 되풀이될 게 눈에 보이는데, 사실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그냥 사람들만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되고 오히려 그냥 좀 이런 위심도 있습니다. 아, 강남만 너무 많이 올라가서 배가 아픈가 보다. 강북도 좀 골고루 올려줘야 되는데 야, 그렇게 부자들만 돈 벌면 쓰니 강북도 올려주자. 강북 아파트도 한 15억씩 다 만들어주자. 이미 마포구 성동구는 20억 돌파했거든요. 네. 옥수동 같은 경우는 23억 5천만 원 실거래가도 이미 찍었고요. 그런 식으로 올라가 주는 거를 만들어주려는 큰 그림이 아닌가 라는 의심까지 할 정도로 이게 전혀 의미가 없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 사유재산권만 침해하는 사항을 재발표했는지 저는 좀 위구심이 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구심이 드는 정책을 내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지금 무주택자인 사람, 1주택자인 사람, 뭐 집을 사도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뭐 답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돼서 우리가 뭐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라고는 말씀드렸지만 결국 강남 보는 사람들이 강북 가지 않아요. 계속 강남만 볼 겁니다. 그러면 지금 눌려 있을 때가 오히려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나는 강남은 금액이 너무 높아서 안 돼 라고 하면 강북이라 하더라도 내 예산선에 맞춰서 나는 마포 성동구 가고 싶어 하면 빠르게 지금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근데 나는 서대문구나 동대문구, 아니면 난 노도강도 괜찮아 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전고점보다도 눌려있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곳들을 빠르게 예의주시해서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렇게 눌릴 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공부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책도 출간을 하셨다고요. 네. 제가 이번에 첫 책,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사실 책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부터가 사람들이 보통은 단기적인 전망에 급급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택이라는 것 자체는 위식주 중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필수제예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주택을 매수함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1, 2년을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5년 뒤, 10년 뒤에도 흔들리지 않을 부동산이 무엇인가. 이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입지를 어떤 식으로 보는지, 그리고 제 전문 분야인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사항들도 정말 책이 두껍거든요. 네. 400페이지가 넘었는데 두껍네요.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해서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